자, 학습활동 300쪽에 나와 있는 세종, 어제, 훈민정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써 있죠. 세종, 어제, 훈민정음. 어제라는 말이 있죠. 어제는 임금이 직접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세종 임금이 직접 만든 훈민정음이다. 훈민정음을 한글을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임금이 직접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 세종, 어제 잘 보시면 받침에 이응도 있고 옛이응도 있죠. 이 받침에 있는 세나 어나 제에 있는 이런 이응 받침은 소리가 없다. 하지만 종에 나와 있는 요 받침 옛이응은 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법이 나오는데 한자를 표기할 때 초성, 중성, 종성을 다 갖추기 위해서 종성이 없는 경우에 그냥 이응, 소리값이 없는 이응을 덧붙였다라는 거죠. 뒤에 보면은 문자를 보면은 이렇게 이응을 그냥 꼭지 없습니다. 이응을 붙여서 초성, 중성, 종성을 갖추도록 만들었다. 뭐 때로는 순경은 비읍을 쓰기도 하고 순경을 미음을 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성에 여린 히읗이 쓰였어요. 어디 나오나요? 훈민정음 할 때 보면 음자를 보면 여린 히읗이 보이죠. 여린 히읗을 쓴 경우가 있다. 또 뒤에 보면 편안키 하고자 할 따라민이라 할 때 편안 안 같은 경우에도 여린 히읗을 쓴 것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영보레라는 게 있었죠. 한자음에 리을로 끝나는 우리말로 리을로 종성을 가진 한자가 중국 소리로 중국 발음으로는 디귿, 디귿이기 때문에 그것의 입성이에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리을 뒤에 여린 이웃을 더해서 그 발음이 디귿임을 표시하는 것, 이걸 우리 이영보레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불 할 때 리을로 끝나는데 여린 이웃을 하나 더해서 붓 이렇게 소리 났다는 거예요. 붓. 또 이건 질 당시에 반침을 썼는데요. 리을 받침 뒤에다가 여린 이웃을 붙여서 짓 이렇게. 또 팔, 지금의 팔인데 발 뒤에다가 여린 이웃 붙여서 밭 이런 식으로 발음이 소리가 디귿으로 난다는 것을 표시했다는 거죠. 이런 동국정음식 표기법들은 이제 한자를 우리말로 표기하는 방식인데 중국식 발음, 이상적인 발음에 가깝게 하다 보니까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은 밑에 써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지 않고 문법적인 부분들을 설명 위주로 할게요. 자, 나란 말싸미 둥기게 달아. 자, 나라 말싸미 여기 시옷이 들어가 있죠. 이 시옷은 관형격 조사라고 봅니다. 나라의 말이 자, 말싸미는 이어적기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죠? 말쌈에 이를 붙여서 말싸미로 이어적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 지금의 말씀인데 지금 말씀은 높임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상대방을 높이거나 또는 자기의 말을 낮추거나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냥 말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높임이나 낮춤의 표현이 아니었다. 의미가 어찌 보면 약간 축소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어적기 한 것입니다. 이어적기. 자, 그 다음에 둥기에 달아. 둥기는 중국이고 애가 나오죠. 이 애는 자, 여기 우리 지금 말로 하면 과입니다. 중국과 달라서 비교부사격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달아는 달라 이런 뜻인데요. 기본형이 달아다입니다. 이 달아다인데 활용할 때 뒤에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달이 기본 형태가 돼요. 달아가 붙은 겁니다. 달아 끊어진 건 아니고요. 당시 발음을 이렇게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어적기 했으면은 뭐 달아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활용하는 형태가 달아였다 이렇게 표기했다. 발음도 달아로 발음했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문자는 중국의 한자죠. 문자와로 한자와 더불어 이런 뜻이고요. 서르는 지금의 서로. 그다음에 사마띠 아니할세. 사마띠는 통하지 이런 뜻이에요. 통하지. 사마따의 기본 형태는 치읓 받침을 쓰는 사마따입니다.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특히 중세국어 시대에는 팔종성법으로 받침을 표기했어요. 팔종성법. 팔종성법은 어떤 것이냐? 한번 지난번에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받침의 8개의 자음으로만 받침을 표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역, 리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옛니응 이렇게 8개의 자음으로만 받침을 표기하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음들은 이 6개의 자음으로 바꾸어서 표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읓이 시옷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난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선 사마띠라고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동국지 정수 표기 받침이 없는 한자인 종성에 뭘 쓴다? 문자 같은 경우에 이제 이응을 쓰는 것도 나오죠. 자, 여기 팔종성법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줄 이런 전차로. 자, 이런 전차로. 전차는 까닭으로 이런 뜻이에요. 어린 백성이 니루고저 홀빼이셔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어린이라는 말은 지금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당시에는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리다가 나이가 적다라는 뜻이지만 당시에는 어리석은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의미가 이동했다, 의미가 변화했다라고 하고요. 백성이 니르고저, 백성은 지금의 백성이고 니르고저는 이르고저, 말하고자. 자, 중세국어 시대에는 뭐 두음법칙, 국외음화, 원순모음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아 그랬죠. 여기도 현대어에는 이르다라고 하겠지만 당시에는 그냥 니르다라고 해서 두음법칙이 일어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홀빼이셔도, 홀빼는 발음을 홀빼라고 발음합니다. 된소리로. 자, 잘 보면은 홀은 하다의 하와 또 선어말어미 오가 결합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아래아가 빠졌죠. 하, 오가 줄어들어서 호가 됐고요.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붙고 거기에 여린이읒 하나 추가가 되어서 역시 관형사형 어미임을 나타내주면서 뒤에 오는 배를 된소리로 읽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홀빼라고 읽어주게 되고요. 또 뒤에 있는 배는 바라는 말에다가 써있죠. 거기 조사 이가 붙었어요. 이 조사 이는 주격 조사지요. 주격 조사 이가 자음 뒤에는 이가 오고, 그죠? 모음 뒤에는 그냥 이가 오고, 모음 중에도 이 모음이 올 때는 생략된다 그랬죠? 이렇게 공부했는데 여기 지금 바 다음 모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음을 제외한 다른 아 모음이 왔기 때문에 이만 붙여서 홀빼. 그래서 하는 바 이렇게 관형격으로 관형사형 어미로 이렇게 바꿔서 수식해주고 하는 바가 있어도. 그래서 백성이 말하고 싶은 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 모음의 양성화는 여기 여가 아직 어로 고쳐지지 않았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그 다음 마침내 자기의 뜻을 이런 말이죠. 뜻을 자기 뜻을 실어 펴디 능히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하다라는 말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노미는 여기서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노미가 사람. 그런데 지금은 놈 하면은 남자를 낮추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라는 말이 남자를 낮추는 말로 바뀌었다. 그래서 의미가 축소되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 표기법으로는 놈이를 놈이라고 적었으니까 이어적기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못하는 이런 말인데 이거 아까랑 비슷하게 못할에 리을 뒤에 여린이읒을 더해서 위에 나왔던 것처럼 관형사형 어미로 표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뜨들 같은 경우에 지금 어두에 비읍 디귿 합용명사자가 나왔죠. 이렇게 어두에 합용명사자가 나오는 것을 자음이 2개가 한꺼번에 나왔다.
무리를 지어 나왔다. 그래서 어두자음군이라고 합니다. 중세국어 시대는 이런 어두자음군이 있었어요. 근데 근대국어로 넘어오고 현대국어로 오면서 어두자음군은 사용하지 않게 되죠. 이때에는 받침이 아닌 어두에도 자음을 같은 자음이 아닌 서로 다른 자음을 합쳐서 만든 합형명사자 어두자음군을 쓸 수 있었다. 그리고 역시 이어적기 한 거죠. 자, 요 디귿이 이응 자리로 와서 뜨들 이렇게 이어적게 했습니다. 펴디, 펴지. 국외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라고 하지 않고 디라고 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내 일할 위하여, 내가 이것을 위하여. 어여삐 너겨. 자, 어여삐는 지금의 뜻은 예쁘단 말이 아니라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래서 의미가 이동해왔다. 불쌍히 여겨. 지금은 불쌍히가 아니라 어여쁘다가 예쁘다는 뜻이죠. 너겨, 여겨서, 생각해서 이런 말이고요. 새로 스물여듭 자랄 맹가노니. 자, 스물여듭 해서 세종대왕이 만든 자음 17자, 모음이 11자, 기본 자모음을 만든 거 합쳐 28자죠. 이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스물을 보면은 지금은 스물 하죠. 그래서 미음, 비읍, 피읍, 수는 밑에 의가 근대국어로 넘어오면서 우로 바뀌는 현상, 원순모음화라고 하는데 아직은 이런 원순모음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국정운시 표기법으로 한자어의 받침 밑에 이응을 계속 표시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8자를 만들었다.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 한 얘기고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죠? 사람마다 하여금, 여기 보면은 이응이 지금 2개 겹쳐 있죠. 자, 이런 식의 표현도 썼다는 것도 그냥 알아두세요. 된 소리는 아니지만 이응 이건 사실 이어를 줄여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수비 니겨. 여기 순경음 비읍이 쓰인 예가 나왔네요. 수비는 쉽게 이런 뜻이에요. 쉽게. 지금 말로 쉽게.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쉽이 부사를 만드는 파생 전미사가 붙어서 쉽이에서 쉬비 이 순경음 비읍이 뒤에 있는 이응 자리로 연음이 되고요. 쉬비에서 또 쉬의 이하고 비의 이가 겹쳐가지고 하나가 탈락됩니다. 그래서 수비, 그것이 수이나 쉬로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데요. 순경음 비읍이 사라지면서 수비, 니겨, 지금은 쉽게 익혀라고 할 수 있고 현대국어에서는 쉽다에 쉽에 이가 붙으면 비읍이 탈락해서 또 쉬가 되죠. 쉬가 됩니다. 자, 수비, 니겨는 익혀서 역시 도움 법칙 아직 적용되지 않은 것도 볼 수 있고요. 날로, 날마다, 수매. 자, 수매를 보면은 자, 기본형이 쓰다예요. 쓰다인데 그 어간 쓰에 명사형을 만들기 위해서 um을 결합을 시켰습니다. 당시에는 명사형을 만들기 위해서 옴과 um을 썼어요. 뭐 지금 같으면 기를 쓸 수 있죠. 음도 쓸 수 있고 당시에는 옴이나 um을 써서 모음 조화에 따라서 뭐 양성 모음이면 옴을 썼을 거고 음성 모음이면은 um을 썼을 거고 수음에 자 이것을 이어 적어서 수매라고 적은 겁니다. 수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어두자음군 나와 있죠. 어두자음군이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편안키 하고저 할 따라 미니라. 뼈안키 돼 있죠. 뼈안 한자를 발음하는 것을 한글로 적을 때 중국식 발음으로 최대한 적다 보니까 뭐 지금과 좀 달라요. 편안하게, 편안케. 안에도 보면은 여린 이웃을 쓰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여기 초성에 여린 이웃이 쓰이고 있다. 하고저, 하고자 이런 말이고요. 이게 뭐 단모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볼 수 있고 할 따름이니라 할 따름이니라인데요. 할에도 역시 리을 받침이 있죠. 그래서 관형사형으로 표기하기 위해서 리을 뒤에 여린 이웃을 하나 추가해서 관형사형을 표기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요. 할 따름이니라 어두자음군 나왔네요. 따름이라 이런 뜻이죠.
따람 이 니라. 서술기 조사고요. 어미 변화한 거 니라가 왔습니다. 평서형으로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편하게 하고 절 따릅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훈민정음에 나타난 문법적인 특징들 기억해야 될 것들을 한번 쭉 같이 살펴봤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 세종대왕이 왜 훈민정음 만들었는가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와 서로 사람한테 아니할세. 우리나라가 중국과는 뭔가 좀 다르다. 사대주의 사상 갖고 있던 조선시대에서 좀 다르다라는 인식 자체가 벌써 굉장히 주체적인 거고 당시 사대부들한테 공격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자주정신, 자주정신을 하나 엿볼 수 있네요. 자주정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홀빼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아니라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잘 펼치지 못한다. 백성들을 염려하는 마음. 그래서 애민정신 나타나요. 애민정신.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위하여 어여삐니려고 새로 28글자를 만들었다, 맹간온이 하죠. 자,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 창조정신. 사람마다 해여 수빈이가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내가 만든 글자를 너희들이 잘 익혀서 쓰면 생활이 편리해질 것이다. 그래서 실용정신. 이렇게 자주정신, 애민정신, 창조정신, 실용정신 이 네 가지를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 그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또 수업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